바이든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에 대한 중국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올림픽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보이콧이 확정되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만들려던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쪽 반응이 나왔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직접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들도 아직 이렇다 할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런 반대의 어떤 언급이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존 입장을 살펴보면요. 올림픽을 정치화하지 말라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관련 보도가 나온 뒤인 지난 17일에 중국 외교부가 추측성 보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올림픽의 주인공은 선수다. 그리고 중국은 올림픽 준비를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그리고 중국은 멋진 올림픽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 이유가 신장 인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신장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올림픽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들은 참가하고 정부 관리를 보내지 않는다는 건데 혹시 베이징 올림픽 참석 의사를 밝힌 외국의 주요 지도자가 있습니까? 네, 주요 국가 가운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아주 일찌감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너무 일찍 밝혔기 때문에 뉴스가 묻힌 것 같습니다. 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거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 측의 초청으로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외교장관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지역 국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변수입니다. 이 서방 국가들도 그런데 지금까지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비슷한 보조를 취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불참 쪽으로 기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U 국가들, 이 서방의 유럽의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데 노력하려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장 인권 문제에서는 그동안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이징 올림픽에 러시아가 참석을 하고요.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캄보디아와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쿠바 같은 이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친중 국가나 사회주의권 국가 지도자들 위주로 개막식에 참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외교적 보이콧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선수들은 모두 참석을 합니다. 다만 개막식 행사에 각국 정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참석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관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초청을 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나라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최종 확정한다면 이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 간 대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계기로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차질이 빚어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 쪽에서 정부 쪽 관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추진하는 정치적인 종전선언 이런 것을 포함한 관련 행사가 성사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인데요.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한반도 평화 관련 행사가 있다면 사실 북한 측에서도 누가 나와야 됩니다. 주요 인사가 참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의 차관급인데요. 우장하오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가 베이징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대사를 12일 간격을 두고 잇따라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앞서 평창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만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직접 평창에 가서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은 좌석은 아닙니다만 조금 거리를 두고 북한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평창에 와서 개막식에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서로 띄우는 이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각국 지도자가 베이징을 방문할 경우에 중국식 고강도 방역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희 이 베이징에 있는 취재진들도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단과 취재진 등에 대한 방역 원칙은 1차로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폐쇄 관리라는 말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 격리를 면제해 줍니다. 3주 격리를 면제해 주고 대신 이들이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공항 입국에서부터 버스로 대절을 해서 경기장과 숙소, 식당 이런 곳에만 한정된 공간에만 체류를 하고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역순으로 공항으로 가서 출국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폐쇄 관리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각국의 지도자들이 입국할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수단과 대표단과 상관없이 중국 정부가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방역 그리고 별도의 관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아직 밝힌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선수와 취재진 등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한정된 공간, 즉 공항에서부터 전용 버스나 전용 차량, 그다음에 어떤 개막식이 열리는 한정된 제한된 장소에만 머물다가 바로 귀국하는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폐쇄 관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